우리는 태풍 같은 거는 겁이 안 나요. 그거보다 더 험난한 길도 다 이겨내는데요. 제 이름은요, 김현순입니다. 경주김씨고요. 어질현 순할순인데 이거 맹하게 살라는 뜻 아닐까요? 근데 예전에는 제 이름이요, 영 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치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은 제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집니다. 왜냐고요? 저는요, 경제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유하고 있는 건 제 이름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좀 소중해졌겠죠? 근데 이 나이에 좀 안 되지 않았어요? 좀 불쌍해 보이죠? 네, 저는요, 명사벽계라고 불리는 꽤 큰 마을에서요, 일남 사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미숙하고 조그맣게 저체중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인큐베이터 시설이 흔한 것도 아니고 해서 위급 상황이 너무 잦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애간장을 태우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대요. 그때는 죽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를 보면 그렇게 허약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항상 허약했다고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입니다.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막 등 떠밀려서 선이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작전이었는지요, 주변 사람들이 설득에 엉겹결에 결혼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래라. 서로가 잘 알지도 못한 채 한 3개월 만에요. 요즘 같으면 말이 좀 안 되죠? 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 두 식구만 사는 곳으로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드라마 같은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둘이서만 살다가 제가 들어간 게 낯선 자의 침입이 돼버리고요, 시어머니는 뭔지 모르게 저를 경계를 하고 예상치 못한 말 못할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편도요, 익숙한 환경이 무너진 것에 방황하게 되고 저를 인식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신적인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은요, 악교로 딱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둘이서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은 지금 여기서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왕년의 그 시절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한 달 만에 자기는 직장을 그만두겠대요. 그 당시에는 꽤 그래도 괜찮은 직장을 다녀서 저랑 선을 본 거였거든요. 선을 보기 위해서 직장을 잠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시절에는 교수님들도 연주하고 지금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그때는 그게 조금 인식도 안 좋았고 저도 그게 고지식해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고 하다가요, 일도 그 일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두 다 그만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극심하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별다른 방법은 없고 맞벌이는 해야 했고요, 세월은 조금씩 가고 여지없이 아이들은 하나씩 생기고요, 어떤 선택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참 고달프고 많이도 싸웠습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싸웠어요. 후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중매한 사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요,
IMF 여파 등 여러 문제로 온통 사는 게 꼬이기도 하고요.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지독한 치매에 걸렸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고발하고 경찰에서 저를 와서 조사를 하고요.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요. 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꼿꼿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리도 어느 누구한테도 하지 못하는 좀 고지식한 편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아픈 것도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저희 친정에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종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각자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말 못할 아픔, 서러움, 외로움, 막막함도 있었을 테고요. 저도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나 스스로라도 어떤 보상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요,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멈췄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온갖 주변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삶의 돌파구였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요, 우여곡절 끝에 여러 일을 겪으면서도 2017년 여름 19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받는 것으로 학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빚 갚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도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형제가 초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밤 12시가 넘어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니 공교롭게도 자정까지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붙어 있었는데 미처 못 보고 나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혈기왕성하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이 무겁게 느껴지자 20층에 내려두고 나중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가뿐해진 형제는 웃고 떠들면서 다시 힘차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40층에 이르자 힘에 부친 두 사람은 헐떡거리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넌 왜 안내문을 못 봤어? 그러는 형은 꼭 나만 봐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60층에 올라가자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계단을 올라 드디어 집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열쇠! 20층에 두고 온 배낭 속에 넣어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첫 계단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20대쯤 되면 사회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담스럽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요, 자신이 등에 맨 꿈과 열정의 배낭이 슬슬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시만 내려놓자.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가져가면 되지. 나이를 먹을수록 꿈과 열정의 배낭은 잊은 채 하루하루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40세에 이르면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일은 더욱 힘겨워지면서 주위의 탓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젊음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60세에는 젊은 시절이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지도 현실에 순응하며 80세까지 걸어갑니다. 마지막 지점에 서 있노라면 문득 진한 슬픔이 밀려옵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꿈과 열정, 희망을 20세의 배낭 속에 두고 온 것이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결혼할 때 저희 시어머니가 60세셨습니다. 제가 지금 60세입니다. 저는요, 지금 남편도 있고 아들도 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도 없고 달랑 아들 하나만 일생을 같이 살다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저 도둑 맞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이 가장 소중한 걸 빼앗겼다고 느꼈나 봅니다. 25년을 함께 살던 시어머니는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 이제야 제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나 미움, 분노, 서운함, 이런 것들은요, 맘먹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조절도 할 수 있고 없애서 치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나 고마움, 빚진 마음, 이런 거는 갚을 수도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 그냥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